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야. 나 같은 할머니가 언제 가장 행복했는지. 80세 박순이 할머니가 갑자기 꺼낸 말에 온 가족이 조용해졌다. 언제나 조용하고 겸손하기만 했던 할머니가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별일 없이 사는 게 다 감사하지라며 넘어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할머니께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궁금해요. 손녀의 물음에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모두 남들이 보기엔 불행해 보였을 때였어. 가족들은 당황했다. 할머니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6.25 전쟁을 버텼으며 가난과 싸우며 자식들을 키웠다. 그런 할머니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불행해 보였던 때라니? 할머니는 흐린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첫 번째는 1951년 전쟁 중이었지. 나는 갓 시집 온 새댁이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71년 전 그 참혹했던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까지 총 4식구가 산속 움막에서 숨어 살았어. 먹을 게 없어서 하루에 풀죽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던 때였지. 당시 순이는 21살의 어린 새댁이었다. 결혼한 지 겨우 6개월 만에 전쟁이 터졌고 피란길에 올라야 했다. 남편은 국민방위군에 징집되어 며칠씩 집을 비웠고 시어머니는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했다. 15살 어린 시동생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순이는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뭘 먹지? 그 생각부터 들었거든. 그런데 할머니는 왜 그 시절을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고 했을까? 어느 날 밤이었어. 시어머니가 열이 펄펄 끓으시는데 약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지. 시동생은 배고파서 울고 있고 나는 정말 막막했어. 순이는 그날 밤 산 아래 마을까지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위험했지만 어머님을 위한 약이라도 구해야 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 혼자 산길을 내려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산길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를 부르는 거야.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 할머니가 말을 멈췄다. 가족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내 친정어머니가 서 계시는 거야. 가족들이 놀라 소리쳤다. 친정어머니는 서울에 계셨는데 어떻게 그 깊은 산골까지 오셨다는 건가? 어머니가 나를 찾아서 사흘을 걸어오셨다는 거야. 등에는 쌀 한 포대와 약을 짊어지고 말이야. 순이의 친정어머니 김 씨는 딸이 걱정되어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전쟁 중에도 딸의 안위를 걱정한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어머니를 보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 어머니도 나를 꽉 안아주시면서 우셨지. 우리 순이 고생 많이 했구나 하시면서 그날 밤 어머니가 가져온 쌀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밥을 지었다. 시어머니의 열도 약 덕분에 내렸고 시동생도 배불리 먹고 잠들었다. 그런데 진짜 행복했던 건 그 다음이었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가 나한테 하신 말씀이 순이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가 되어서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어려운 시절에도 가족을 지키는 너를 보니 내가 잘 키웠구나 싶어 하시는 거야. 그 순간 순이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배고프고 무섭고 힘들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 어머니의 인정을 받았고 가족들이 내 덕분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두 번째는 1963년이었어.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던 때야.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1960년대 초 순이의 인생에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남편이 사업을 잘못해서 빚더미에 앉았어. 그것도 어마어마한 빚이었지. 집도 넘어가고 가게도 넘어가고 삼형제를 키우면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 당시 순이는 33세, 아들 셋을 키우는 가정주부였다. 큰아들은 중학생, 둘째는 초등학생, 막내는 겨우 5살이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가족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남편은 빚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술만 마셨어. 나한테 화풀이만 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 배고파라고 하는데 줄 게 없으니. 순이는 그때를 회상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왜 그때가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하셨어요? 손자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상황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 애들만 아니었다면. 할머니가 말을 잊지 못했다. 그 시절 순이는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봤다고 한다. 어느 날 밤 애들이 잠든 후에 혼자 앉아 있는데 큰아들이 일기장을 책상 위에 놓고 간 거야. 무심코 펼쳐봤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었는지 아니?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아빠가 술 마시고 화를 내도 우리를 지켜주고 먹을 게 없어도 어떻게든 구해온다. 나는 커서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엄마,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할머니는 눈물을 훔쳤다. 그 일기를 보는 순간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아이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 다음 날부터 순이의 인생이 바뀌었다. 아들의 일기를 본 후 그녀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정말 달라졌어. 남편이 해결하지 못하는 비 문제를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기 시작했지. 순이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시작했다. 낮에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밤에는 바느질 일을 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6개월 후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큰아들이 성적 우수자로 장학금을 받게 된 거야. 그리고 내가 하던 야채 장사도 단골들이 생기면서 수입이 늘어났지. 더 놀라운 건 남편의 변화였다. 남편이 어느 날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술만 마시고 있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고 하면서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도 엄마의 고생을 알고 있었고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 중 하나야.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았고 가족이 진짜로 하나가 되는 걸 느꼈거든. 세 번째는 이건 정말 말하기 힘든 이야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가족들은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일지 긴장했다. 1995년 내가 65살 때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거야. 할머니의 남편, 즉 할아버지는 당시 67세였다. 갑작스런 뇌출혈이었다. 병원에서 의사가 그러는 거야. 많이 늦었습니다.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라고.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이다. 의사들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다. 6개월 동안 의식이 없었어. 나는 매일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지. 손을 잡고 이야기도 해주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순이는 그 6개월을 지옥 같았다고 표현했다. 희망을 품고 기다리지만 남편은 깨어나지 않았다. 의료진들도 하나둘씩 포기하는 분위기였다. 아이들이 나한테 말하는 거야. 엄마, 이제 포기하시고 집에 가서 쉬세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라고. 하지만 순이는 포기할 수 없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전쟁도 가난도 함께 이겨낸 동반자를 그렇게 보낼 수는 없었다. 그런데 왜 그때가 행복했던 순간이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느 날 밤이었어. 나는 남편 손을 잡고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야.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 그런데 또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여보, 들려요? 하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다. 눈을 뜨는 거야. 6개월 만에. 가족들이 놀라 소리쳤다. 의사들이 포기했던 할아버지가 깨어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할아버지가 한 첫 번째 말이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이야, 고마워. 내가 매일 들려준 이야기 다 들었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아이들 어렸을 때 이야기 다 기억나. 나 때문에 고생했지. 의식불명 상태에서도 남편은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진짜 사랑이 뭔지를.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다. 40년을 같이 살면서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도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손을 맞잡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 못다한 말들, 고마웠던 마음, 미안했던 마음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죽을 뻔한 상황에서 다시 살아 돌아온 남편과 함께한 그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어. 할아버지는 그 후 10년을 더 살았다. 2005년에 평안하게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부부는 정말 다정하게 지냈다고 한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나자 온 가족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할머니, 그런데 왜 힘들었던 순간들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막내 손녀가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얘야, 행복이라는 건 편안하고 즐거운 것만이 아니야. 진짜 행복은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진심으로 사랑받는다는 걸 느낄 때 오는 거란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첫 번째 순간에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고, 두 번째 순간에는 아이들의 사랑을 느꼈고, 세 번째 순간에는 남편의 사랑을 확인했지. 그 순간들이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행복했던 이유야. 순이 할머니는 손자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다. 너희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진짜 행복은 모든 게 완벽할 때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때 느끼는 거라는 걸 말이야. 그날 밤 가족들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고, 아들들은 어머니의 희생정신을 새삼 깨달았으며, 손자들은 할머니의 강인함에 감탄했다. 특히 큰 손자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다. 강하다는 건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란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어서는 거고. 그날 이후 순이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가족들도 서로를 더욱 아끼게 되었다.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지혜이자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소중한 유산이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었다. 80년을 살아온 할머니의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들은 모두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와 함께 버텨낸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할머니는 오늘도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란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온 가족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리고 그날 밤 가족들은 각자의 방에서 자신만의 인생 최고의 순간들을 떠올리며 잠자리에 들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들의 기준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행복은 화려하고 완벽한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연대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바로 그 순간에 있다는 것을 순이 할머니의 80년 인생이 증명한 불변의 진리였다.